예, 안녕하세요. 김용입니다. 자, 오늘은 부당해고에 대해서 실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이게 노동위원회 가서 부당해고에 대해서 구제 신청을 지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노동위원회가 이 문제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구제액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당해고를 하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새롭게 이제 원직 복직 명령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액이 없다라고 해서 구제에 대해서 신청을 기각하게 되거든요. 자, 이 경우에 원직 복직이 아니라 이 근로자가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한 겁니다. 자, 이 경우에도 구제이익이 없는 것인지 이 문제, 그 다음에 구제이익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 시기가 언제인지 이게 다투어진 그런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건 이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원이 있었고요. 이 의원의 전문의가 이제 있습니다. 계약을 했습니다. 1년 단위의 계약을 했고요. 자, 그런데 한 달, 두 달 근무하고 난 다음에 이 의원이 전문의 근로자한테 문자 메시지로 해고를 통지했습니다. 자, 당장 아시겠지만 이제 해고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게 되면 문자 메시지를 하게 되면 이 해고는 무효가 되는 구조입니다. 어쨌든 근로자가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받고 나서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에 대해서 구제 신청을 제기하게 됩니다. 지방노동위에 가서 구제 신청을 제기했고요. 자, 이걸 이제 구제를 하게 되면은 근로자가 승소하겠죠. 왜냐하면 서면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될 겁니다. 자, 이걸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A 의원에서 일단은 원직 복직을 다시 명령을 해요. 자, 해고를 취소하고 원직에 복직하세요. 명령을 내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런데 근로자가 이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노동위원회에다가 이제 원직 복직이 아니고 나는 금전보상 명령을 원한다. 이렇게 해서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하게 된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바로 사용자가 이제 원직에 복직을 하고, 왜 원직에 복직을 하라고 했을까요? 적부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해고하기 위해서 원직 복직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18시에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해달라 이 통지서를 보내게 되고, 자, 근로자는 이게 돼서 당신 나를 이제 이 법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 목적으로 출석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노동위원회는 금전보상 명령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일부 이제 인정을 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사용자가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겠죠. 자, 중노위에서는 아니 복직 명령을 내렸으면 이 명령에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원직 복직에 대해서는 이게 구제액이 없는 거 아니냐, 즉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구제액이 없다, 이걸 위해서 진노위의 초심 판정을 취소하고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그런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를 가지게 될까요?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가 원직 복직 명령을 이제 할 때 사용자가 원직 복직을 명했잖아요, 그죠? 이 경우에 과연 금전보상 명령의 구제액이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원직 복직 명령이 있게 되면은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구제액이 없는 것으로 보통 보게 되거든요. 근데 금전보상 명령에 대해서 신청한 겁니다. 이 경우에 금전보상 명령에 대해서도 구제액이 없는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된 그런 케이스고요. 두 번째로는 중노위가 이게 판정을 내릴 때 구제액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구제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시기, 자, 이게 언제가 되는 것인지, 자, 이게 문제가 된 그런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용은 단순해요. 자, 근로자가 부당해고에 대해서 구제 신청을 한 거죠. 하고 난 다음에 사용자가 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게 노동위원회에서 들어오게 되면 해고를 취소합니다. 취소가 난 다음에 원직 복직을 명하게 돼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뭐 지급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원직 복직을 명했고 임금을 지급했으니까 근로자는 이제 부당해고에 대한 이제 구제액이 없는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근로자가 여기에 대해서 원직 복직이 아니고 금전보상 명령을 이제 신청한 겁니다. 이 경우에 금전보상 명령에 대해서도 구제액이 소멸되는지, 자, 요게 문제가 된 그런 케이스예요. 자, 금전보상 명령은 뭔가 하면 근로기준법 30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원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원직 복직 대신입니다. 대신에 근로자가 해고 기간 동안에 임금을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던 임금 상당액이 아닙니다. 잘 보시게 되면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이에요. 자, 이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노동위원회가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직 복직 대신에 나는 이제 임금 상당히 이상을 받고 끝내겠다, 이렇게 신청하게 되면 이렇게 명할 수 있다, 규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전보상 명령은 한마디로 원직 복직 명령을 대신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도요,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액이 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요 기간 동안에 임금 상당액을 지급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급 안 한 경우는 당연한 거고요. 설사 임금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상당액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금전보상 명령을 받을 구제액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원직복직명령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게 대신하는 거죠. 따라서 원직복직명령을 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상당액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금전보상 명령을 받을 구제액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금전보상 명령에 대해서 구제액을 다시 한번 확인한 중요한 판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금전보상 명령에 대한 구제액은 살아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제액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 시기가 언제가 될까요? 그죠? 자, 요 기준 시기는 중노위가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재심 판정 당시를 이제 판단 기준 시기로 보게 됩니다. 자, 따라서 중노위는 재심 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해서 이 구제액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첫 번째, 구제액이 소멸된 겁니까? 소멸하지 않았어요. 그죠? 왜냐하면 재심 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그 이전에 근로자가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한 거죠. 그리고 만약에 회사가 임금 상당액 이상의 정당한 금전보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금전보상 명령의 구제액은 소멸된 것이 아닙니다. 복직명령을 좀 미리 하지 않았나요? 관계없다는 거예요. 복직명령하고 금전보상 명령 신청의 선후관계는 구제액과는 관계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심 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복직명령이 진정한 거니까 이게 구제액이 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더니 복직명령이 아니고 지금 금전보상 명령을 신청한 거죠. 복직명령의 진정성도 구제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금전보상 명령에 대한 구제액이 있다. 이걸 법원이 판결해준 그런 사건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금전보상 명령에 대한 구제액을 가지고서 단편적인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나름대로 중요한 판결이에요. 실무적으로는. 자, 그렇게 하시고 판결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판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